그게 이제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에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팩터라는 BDNF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엔돌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핫 이슈가 뭐냐면 신경세포에 산소하고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레이트가 빨라져요. 연결되는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기억이 빨리 불러와져요. 그때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건 매번 느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산소를 많이 호흡하는 거,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자기 폐활량이 한 90% 정도를 한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뛰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많이 들어가죠. 저는 뭐 그거 한 2년 이상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참 도움이 돼요. 100m 전력 질주 뛰는 거, 뛰어갔다 올 때는 걸어서 오는 거, 이걸 하면 머리의 연상력이나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걸 느껴요. 오늘 또 이 강의 하기 전에 아침 7시에 나가고 오잖아요.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운동장에 가서 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뛸 때 전체 뭐 운동장 걸어가는 시간 한 10분, 뛰는 시간 한 15분, 돌아오는 시간 한 10분, 1시간 내로 넉넉하게 운동을 다 해요. 한 40분이면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거의 한 8km 달리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특히 브레인에 좋아요. 그게 이제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에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팩터라는 그 BDNF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이제 엔돌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핫 이슈가 뭐냐면 특히 브레인 세포가 만들어내는 BDNF라는 물질이 유산소 운동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많이 나오면 간단히 말하면 신경세포에 산소하고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레이트가 빨라져요. 그러면 신경세포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되는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기억이 빨리 불러와져요. 뭐 웬만한 생각은 앉아서 공부할 땐 잘 안 떠오르는데 산책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전력 질주를 딱 뛰고 돌아올 때 그때는 이제 폐활량도 상당히 높아지고 돌아올 때 생각들이 막 연결돼요. 뛰고 있을 때도 연결이 잘 돼요. 뛸 때는 많은 잡다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전력 질주를 할 때는 한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다 그 생각을 딱 잡고 있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정답에 가까운 거하고 링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강연을 하거나 그다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앉아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력으로 뛰고 천천히 걸어올 때 그때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매번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해갖고 장기적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장기적이라는 게 뭐 몇 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6개월, 3개월 운동을 했다면 운동하기 전의 상태하고 하고 난 후를 항상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면 기록을 남기고 뭐 한 8km 이렇게 하면 그걸 한 7, 8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매일 기록을 남겨놨어요. 50대 후반, 60 넘어가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하체, 다리 근육이에요. 두 번째 폐활량. 그래서 장기적으로 80, 90대까지를 바라보고 하는 운동은 저한테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폐활량하고 다리 근육이에요. 상체는 헬스장에 나가면 50대, 60대 넘어간 사람은 헬스장에 그 뭐 이렇게 몇 달 해도 한 일주일만, 한 열흘만 쉬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20대는 좀 안 그런데. 그래서 상체에 신경 쓰지 마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성패는 하체로, 다리 근육으로 끝난다. 전력 질주하고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을 안 쓰고 다리만 갖고 전력으로 달리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가 뛰면 당연히 이렇게 뛰기 때문에 많이 잖아요. 근데 한 50m 정도를 팔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팔을 흔들지 말고 장다리하고 이 종아리 근육 갖고 툭 걸어보는 거예요. 상체를 그냥 묶어놓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잘 되지. 딱 묶어놓고 다리 근육 갖고 이거는 폐활량하고도 관계없이 다리 갖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운동은.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만 자기가 힘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가장 크게 두려운 건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끝없는 다정함을 주는 게 반려견의 특징이에요. 인간끼리의 그 상호작용은 그만큼 옅어지고 대신 대체물로서 반려견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만 자기가 힘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가장 크게 두려운 건 인간관계예요. 대부분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나가면 특히 여성분들이라서 상처를 입으면 더 이상 대인관계가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얘한테 주기만 하잖아. 서로가 주고를 받고 뭘 주느냐? 다정함을 주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궁극적으로 다정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은 우리가 원하는 다정함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케어해주면 끊임없이 다정함을 주잖아요. 끝없는 다정함을 주는 게 반려견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브레인이 그런 쾌감을 찾아가는 최적화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근데 인간끼리의 그 상호작용은 그만큼 옅어지고 대신 대체물로서 반려견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인간의 그 편안함,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 가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만 보면 서글픈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애를 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내가 그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 그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멸종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 마지막으로 보여준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궁극적으로 야생 동물들이 종이 멸종하는 가는 과정은 짝을 못 만나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지금은 짝을 남녀가 있지만은 남녀에서 애정 관계보다는 반려견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더 하고 있잖아요.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또 물론 결혼해갖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살아가는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런 문제는 상처 입을 때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나 이런 문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게 더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쪽에 계산이 빠른 거예요. 상처 입었고 경제적으로 좀 불리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크게 생각 안 미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한 짧은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사회가 있잖아요. 아들아, 나에게 평발을 보이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군에 가고 안 가고는 내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한테까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더위랑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다 도망갔다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하는 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미묘하잖아요. 그런 걸 등한시해버리고 나면 전체 이 이야기가 황당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 당대 이야기도 아니고 윗대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부, 정조부 해가지고 쭉 위에가 없었더라면 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 안 하지만 그 핵심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대에 와갖고 결혼 전부 다 안 하고 반려견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우리 대에 가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 손자에 가는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 할아버지, 내 먼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연속선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존재로서 만족하겠느냐 이 문제까지도 해요. 실존적 문제로서는. 지금은 실제로 거의 반 이상이 결혼 안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건 못째란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80%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싶은 사회가 도달한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개인한테 물으면 아니 내가 무슨 뭐 애국자라고 대한민국까지 생각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복합적이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공부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네 우리가 나이 들어갖고 뭐 간혹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의 거의 80%, 90%는 사회적으로 왕따가 당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냥 보통 의미의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늑대나 뭐 그다음에 바다 펭귄들 이런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존을 못할 정도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먼저 깨달았을 때 그게 항상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사람에 치여갖고 사람한테 상처 입어갖고 그 후에 너무나 많은 그 사회적 삶이 어려워지고 왜곡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타인의 마음을 잃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거는 타인이 없어도 내 혼자 우뚝 설 수 있는 거, 타인한테 손을 심리적으로 안 벌리고도 내 혼자 있는 거. 모든 인간 문제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전국을 찌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든 뭐든 이런 거냐면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관계도 원활히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싫으면 내 혼자 있으면 되니까요. 싫으면 내 혼자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터액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키워야 되는 힘은 타인하고 관계를 맺는 힘이 아니고 그건 원래 갖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타인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럼 더 필요한 힘은 뭐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 힘만 있으면 타인이 자기한테 손을 뻗쳐와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키워야 되는 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반려견 쪽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피해를 입고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반려견 쪽으로 많이 간다 보는 게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혼자 있을 능력, 근데 그게 말은 수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왜 그럴까를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답이 있다 봐요. 그 사람이 양질의 기억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감옥에 혼자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감옥 속에서 그동안 바깥에서 공부 못했던 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버텨요. 근데 자기 내면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기억이 양이 적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기웃거리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저는 공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가 인간한테 부여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도 경제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까지도 최종의 답은 공부입니다. 공부하면 너 항상 책 속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손을 안 내밀어도 되죠. 정서적으로. 책 속에 문학, 예술, 모든 누구나 다 알잖아요. 특히 여러분 양자역학 같은 거, 브레인과학 같은 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고 직장도 있고 하니까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정년퇴임하고 나서 보세요. 누가 있어요? 직장인이 없잖아요. 동료가 없고 친구도 그때는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밖에 없죠. 부부가 나이 들어 60대씩 혼자 둘이가 서로 매일 보고 있으면 한쪽 단점이 자꾸 보이겠죠. 그래서 나이 들은 노부부가 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같이 만나고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데 내면의 세계가 있다면 각자가 좋아하는 뭐 부인이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세계를 하면 되고 궁극적으로 편안한 삶은 그러니까 편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려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심심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심심하지 않다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내 브레인을 갖고만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건 오직 공부밖에 없어요. 예술 활동을 하든지 창작을 하든지 아니면 역사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학문을 하게 되면 학문은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상 본질적으로 혼자 하게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참 좋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렇게 계속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혼자 넉넉고 창밖을 볼 때가 가장 편안할 때죠. 가장 즐거울 때고 기억이 있는데도 좀 나쁜 기억이나 기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간관계 기억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기억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밝혀내는 과정이잖아요. 탐색하는 과정이잖아요.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모르는 걸 찾아갈 때 항상 도파민이 나오고 즐겁고 기대되고 흥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4시간, 5시간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한 번도 강의를 하면서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더듬고 있으니까.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기억의 평수를 넓히는 거다. 그럼 내면의 궁전이 휘황찬란해지죠. 그럼 그 내면의 궁전에서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죠. 진짜 원의 상관이잖아요.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지구상에 처음 할 때 진짜 원에서 한 사람에서 나오라 해봤어요. 우연히 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연히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커피 안 마셔요. 커피가 나빠서 안 마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별 관심을 안 갖는 거 양자역학, 우주론, 브레인의 구조 이런 거는 관심이 생겨요. 자, 커피를 물어보겠습니다. 커피를 즐기고 나서는 끊기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즐겼던 초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뭣도 모르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뭣도 모르고 술도 그냥 이렇게 갔다가 하면 뭣도 모르고 특징이 뭣도 모르고 우연히 친구 따라 그러면 시작이 무슨 특별히 시작해야 되는 뭐 절박한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했잖아요. 그럼 우연히 꺼냈어요.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담배나 술이나 도박을 물어보면 우연히 친구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우연히 끊어보라고. 그게 끊고 싶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자기한테 세뇌하면 돼요. 최고의 브레인을 바꾸는 거는 자기 브레인을 자기가 세뇌하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커피 싫어할 거야. 이유가 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싫어해. 이유 묻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쿨하잖아요. 자기가 기준이야. 됐죠? 자기가 기준.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되는 게 내가 담배 피우고 술하고 도박했던 것도 내가 원해서 진짜 원해서 했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해요. 진짜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지구상에 처음 할 때 진짜 원해서 한 사람에서 나오라 해봤어요. 없어요. 소주 그거 제가 지금 술을 안 먹은 지가 20년 넘었어요. 저는 맨날 술을 했어요. 근데 소주를 만약에 내가 4컵을 먹는다. 나는 잘못하면 목숨 위험해요. 내가 그렇게 세뇌를 한 거예요. 왜 했느냐? 간단해요.
그거 우연히 해갖고 안 좋은 작용이 많은데 왜 해? 우리가 이 좀 가장 근본적인 선사에서 물어볼 만한데요. 커피를 진짜 누구한테 듣고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거는 건강에 좋고 이래가 했을 것 같으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우연히 누가 좋다니까. 그냥 우연히 담배 같은 거. 우연히 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연히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게 콜라를 좋아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콜라는 참 못 끊었어요. 근데 콜라 이제 끊었는데 한 5년 됐어요. 콜라 끊고 알았던 게, 내 혀가 얼마나 단맛에 민감화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혀에 있는 그 세포들이 거의 2주 만에 다 바뀝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콜라 끊고 싶으면 콜라를 딱 끊고 조금 소금기 많은 걸 자꾸 한번 묵어봤어요. 소금 묵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소금을 딱 묵어보면 단맛이라는 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거라는 걸 열흘 만에 그냥 깨달아요. 그리고 이쪽은 열흘 만에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조금만 단 거 묵어도 너무 달다고 해서 신호가 와버려요. 못 묵어요. 뭐 한 달이면 다 바뀌는데. 한 달만 실험하면 되는데. 처음엔 하루에 1시간씩 줄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쯤 해가 갭이 생기면, 여유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스마트폰 없는 날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이메일 많이 체크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룰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하는 메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 사이트가 있으면 우리 사이트는 반드시 오후에만 들어가요. 오전에 아무것도 안 본다. 이 철칙을 만들어놨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오전에는. 오후에만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내가 관리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종종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지고 관심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정서적으로 공부하는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딱 끊었어요. 난 오후에만 들어간다. 몇 가지 룰만 정하면 돼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나쁜 습관 들이는 거나 좋은 습관 들이는 거나 에너지 똑같이 듭니다. 계획적으로 하면 가능해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고 싶으면 외국에 가보면 알잖아요. 빠져나와 보면 알아요. 죽음하고 태양은 정면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잘 몰라요. 죽음을 알려면 삶에서 빠져나와야 죽음이 보이잖아요. 근데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죽음은 우리가 마주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빠져나온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면 중독은 죽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중독이 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죠. 그럼 중독이 안 된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 안 된 상태를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상태에서 중독이 된 상태는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연적 법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올 때도 필연적 법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거는 전부 다 분자적이거든요. 중독은 궁극적으로 브레인과학적으로 보면 분자의 중독이에요. 분자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분자의 패턴이 뭔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면 중독이 됐잖아요. 그럼 빠져나온 과정을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포기하죠. 다시 또 해보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쿨하게, 이거는 실험이야,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 들일 때도 우리가 쿨하게 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실험도 심심하니까 해봤다가 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너 당연히 하도 실패하겠지.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관찰하고 기억하고 스스로 물어보고 이걸 반복해보면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당위성도 없다는 거예요. 돈 들고 번거롭고 입에 냄새나고 하는데 왜 해? 근데 하고 나면 못 빠져나오죠. 도박 왜 해라고 자꾸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 훨씬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해야 돼요. 자꾸 이게 무슨 복잡한 원리가 있고 이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또 당해요. 그렇게 보지 말고 쿨하게 아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왜 해? 그럼 정 그렇게 좋다면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자, 마약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막 인간 이하의 행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프로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어지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생긴 문제예요. 내 스스로 그 하나하나 단계를 다 밝혀갖고 쾌감을 느끼고 놀라워하고 했는 과정이 없으면 본인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 들으면 그럴듯해, 알아들었어. 그렇다고 그게 본인 지식이냐?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했듯이 그대로 100년 동안 일어났던 걸 재구성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면 그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건 진짜 장님이 더듬고 있는 거가 똑같구나 하는 걸 딱 깨닫을 때 바로 라더포드가 원자 핵이란 개념을 만들 때 당신은 얇은 종이에다가 대포알을 썼을 때 대포알이 대튕겨 나오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문장이 소스라치게 놀라울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원자 핵이란 개념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그래 뭐 대단한 이야기야, 그걸 끝나요. 하나도 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를 알 때까지 그 100년 전에 그 사람 마음이 돼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가 딱 되면 알아야 될 게 몇 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알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몇 개를
뼈에다 심을 정도로 언제 어떤 방향에 물어도 안 헷갈릴 정도 답이 탁 나올 때 그때 그 사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지 않을 때는 하나도 응용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브레인을 쓰는 90%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모르는 문제가 만났을 때는 정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림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림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따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정답이 어떤 모양일까? 애매함이 없고 납득이 본인 스스로가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기 전에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항상 가장 있는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고 건강에 관한 문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문화적 현상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모든 연령대가 아닌데 20대, 30대 남성이 비만도가 아주 예외적으로 폭발적으로 비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신문 보면 자주 나와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20대, 30대 여자들은 괜찮아요. 50대, 60대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대, 30대 남자들이 비만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제 스트레스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을 때 50대, 60대들은 그동안에 뭐 군에도 갔고 어려운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스트레스 같은 2, 3년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20대, 30대들은 그런 경험할 시간이 적었잖아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특히 그 젊은 20대, 30대 층이 진취적이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양질의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나 틱톡이나 굉장히 적극적 매체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도 적극적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뭘 못 보는 거예요. 점점 그 보는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독서 같은 경우도 재밌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학책은 안 본다는 거예요. 대리몽족하는데 그냥 뭐 편하면 됐지.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터프하다는 거예요. 테디언이나 유튜브를 이제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 영상을 봐서 우리 브레인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는 잘 봐야 한 30%도 안 됩니다. 듣는 거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듣고 반드시 그림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